오늘은 비상예비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야 될 텐데 오늘도. 원래 재미없는 걸 뭐라 그래? 핵노잼. 핵노잼. 원래 노잼이라 편집의 힘으로. 오케이? 갈까? 그래도 네가 Q를 한번 해 그래도. 큐. 오늘은 비상예비자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예비자금이라는 것은 비상사태 때 필요한 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비상사태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갑자기 암으로 병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제일 큰 비상사태는 뭐니 해도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는 경우, 잘리는 경우,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면 생활비도 안 되고, 또 대출금도 못 갚고, 또 보험료도 못 내고,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는 비상사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생기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상사태가 있고, 또 하나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상사태, 갑작스럽게, 즉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돈이 들어갈 때, 이때 만약에 내가 준비해 놓은 비상 예비 자금이 없으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신용카드로 쓴다든가, 대출을 또 빌린다든가,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받는, 즉 내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대출이 더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비상예비자금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비상예비자금은 영어로는 이제 emergency fund라고 해요. emergency fund. emergency 하면 우리 이제 병원에 가는 응급차 얘기할 때 삐요삐요 하는 이 응급차인데, 응급 상황일 때 필요한 돈. 그래서 얼마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기가 버는 돈의 3개월에서 6개월치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통상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입에서 저축하거나 돈을 모으는 예금, 적금 이런 거나 투자, 보통 이제 펀드나 이런 것을 내 수입에서 저축이나 투자할 수가 없겠죠. 회사 다니다가 만약 회사에서 잘렸으면 저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투자도 못 하겠죠. 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힘든데 어떻게 저축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월급을 만약 200만 원 번다면, 내가 그동안 적금하고 있던 돈 30만 원하고 펀드에 들어갔던 돈 20만 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가 돼? 200에서 50만 원을 빼니까 150만 원이 될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3개월에서 6개월치를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잘렸으니까. 그러면 3개월은 맞벌이일 때 3개월이고, 혼자 벌 때, 미혼일 때는 외벌이거나 미혼일 때는 6개월치의 돈을 갖고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0만 원에 6개월치. 그럼 얼마예요? 6, 5, 30, 6, 1은 6? 900만 원이라는 돈을 비상예비자금으로 늘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돈은 언제 사용이 돼야 돼요? 비상사태 때. 반대로 얘기하면 족발 사 먹거나 치킨 사 먹을 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긴급한 비상사태 때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축해야죠. 그죠? 저축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돈을 모으다. 영어로는 save. 이렇게 해요. save.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 그러면 저축의 반대말은 뭘까? 돈을 모으지 않아. 이건 소비야, 소비. 근데 소비가 적당한 소비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과소비. 자기 소득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거를 과소비라고 해요. 돈을 200만 원 버는데 지출이 300만 원이야. 이게 과소비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신상이 너무 많잖아, 신상품들이. 그리고 예쁜 드레스도 많고 예쁜 화장품도 많고, 그러니까 저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축이라는 것이 쉽다면 누구나 저축해서 부자가 되겠지만, 저축이 어렵기 때문에 부자 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35세의 이모시고요. 남자인데 직장에 다니고 있네요. 외벌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입이 얼마냐면 380만 원이에요. 수입이 380만 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수입이 있다면 수입을 한번 해보시고 수입에서 저축과 투자를 빼자고 그랬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수입에다가 3에서 6을 곱하셔도 돼요. 큰 문제는 없는 거니까. 다만 이제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축을 얼마 하고 있냐면 적금에 60만 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 연금보험에 34만 원 들어가고 있고 저축보험에 10만 원 들어가고 있고 보통예금에 16만 원 들어가고 있어요. 투자는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94만 원하고 20만 원이니까 114만 원을 저축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114만 원을 빼면 270이 아니라 66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외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외벌이니까 몇 개월치? 6개월치. 6개월 동안 직장을 잃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6개월 동안 버텨야 돼. 그러면 약 300만 원 잡으면 6, 38, 한 1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대략. 그러면 1700만 원 정도가 1700만 원이 아니네. 6이 10이니까 6, 38이 맞나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핸드폰 산수가 안 돼요. 산수가 266만 원. 맞벌인데? 어? 맞벌인데? 외벌이라 그러죠. 밑에 부인 급여 있죠. 부인 급여가 있네. 부인 급여가 있네요. 부인 급여. 제가 오타 났어요.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에요. 맞벌이니까 부인 급여가 있잖아요. 50만 원. 적지만 맞벌이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3개월. 그러면 수입에서 저축 빼고 곱하기 3개월이에요. 그러면 266만 원에 6이 아니라 3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266 곱하기 3 하니까 798만 원이에요. 그럼 798만 원을 이 사람이 예금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 그죠? 자산 현황을 봤더니 아파트가 4억이고 재개발 주택이 2억이고 주택 청약이 200이고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이 있네. 그죠? 보통 예금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돈이니까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비상예비 자금이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이모 씨를 만나면 이모 씨, 당신은 비상예비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상예비 자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저 보통 예금 1000만 원은 비상예비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냥 1000만 원 예금해 놓은 걸까요? 그냥 예금이 있는 거야. 그냥 예금이. 그래서 798만 원은 비상예비자금 목적으로 따로 떼놓고 나머지 돈은 그냥 보통 예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비상사태가 와가지고 차가 고장이 나서 한 200만 원을 차량 수리 비용으로 만약 썼다. 그러면 여기에서 200만 원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598만 원이 줄겠죠. 그럼 다시 여기다가 200만 원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머피의 법칙이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비상예비 자금이 없는 집에 꼭 예상치 않은 사건이 생기고 예상치 않은 질병이 생기고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상예비 자금이라는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상예비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돈을 준비해 놓지 않고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가지고 비상자금처럼 썼어요. 앞으로는 남의 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돈으로 비상사태를 준비하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